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나시입니다. 예비 플로리스트 분들 그리고 현재 플로리스트 분들께서 질문을 그동안 많이 주셨어요. 저는 지금 토론토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재 플로리스트이기 때문에 토론토에서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읽고 제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님의 사연과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이런저런 질문 드리기가 죄송해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오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질문을 3가지 주셨어요. 첫 번째, 플로리스트로 일하려면 어떤 교육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찾아보니 밴쿠버 쪽에는 취미 강의만 많이 보이고 토론토 쪽에는 플로리스트 전문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그러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토론토에서 정식으로 교육기관으로 등재된 플로럴 디자인 스쿨은 세네카가 있고요. 그리고 CIFD라고 캐나다 인스티튜트 오브 플로럴 디자인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 학교 세네카나 CIFD를 나온 출신 디자이너들과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그곳에 다녀서 그곳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 학교를 가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기대는 베이직을 배우러 가시는 거예요. 정말 플로럴 디자인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 필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지만 얕고 넓게 다뤄주잖아요. 한번 이런 건 이런 세계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을 정도? 교양 과목처럼 얇고 넓게 한번 훑는 거예요. 영상에 돌렸지만 뷰케 만드는 기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스파이럴, 부토니에 만드는 법, 이거 주니어 디자이너들이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가자마자 부토니에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코사지 만드는 법, 장례식 피스들 만드는 법, 테이블 위에 놓는 낮고 긴 어레인지먼트 만드는 법, 높고 큰 어레인지먼트 만드는 법,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의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본 거죠. 그 이후에 인턴을 하시든 주니어 디자이너로 들어가시든 너 이거 해봤어? 했을 때 나 할 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해본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한번 해볼 수 있게 모든 것을 한 번씩 다뤄주는 그런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꽃을 그렇게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서의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테크닉을 나는 한 번씩 다 해보고 싶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뤄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학교를 간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인맥이에요. 이 토론토라는 사회는, 캐나다라는 사회는 인맥 사회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이 이 필드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과 동료들이 생기잖아요. 다 같은 필드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이고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또 좋은 점은 코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코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필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경력이 없지만. 코업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아이들은 경험이 없지만 기본적인 스킬을 이 학과에서 배웠으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냥 인맥이 없이 그리고 경력이 없이 플로럴 디자이너로서 일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배운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인맥을 가지고 필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끈이 생긴다는 거, 연결점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세네카 칼리지 출신 디자이너들은 다 그런 식으로 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턴을 시작했고 주니어를 시작했고, 그래서 잘 자리를 잡은 디자이너들을 많이 봤어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 플로리스트로 자리 잡기까지의 대략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필수 자격증이 따로 있는지, 인턴 과정이나 수습 과정은 어떤 것이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네카 칼리지에서는 코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 마친 후에 코업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진로를
가지실 수 있고요. 필수 자격증이 따로 있는지. 의사나 뭐 약사, 변호사, 뭐 엔지니어처럼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직업이어서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 아니고요. 디자이너예요. 기본적으로 플로리스트는 플로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시면 플로럴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고요.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 개념은 좀 쉽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로리스트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 자격증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격증 있다고 말할까요? 아니죠. 학위가 필요한 직업이 아니에요. 자격증 없이도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인턴 과정이나 수습 과정은 어떤지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디자이너가 되시면 주니어 디자이너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디자이너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헤드 디자이너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니어, 시니어, 헤드까지 자기가 모두 겪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다 통찰력 있게 디자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 다음은 프리랜서로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한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크루가 있지만 너무 급해요. 어떤 프로젝트에 더 사람이 필요할 때 어떤 걸 가르쳐 줄 필요 없이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그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켜서 바로 그 디자인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프리랜서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기술을 같이 갖추셔야지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면 주니어 디자이너로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니어 디자이너도 시작을 하기도 전에도 인턴으로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급 인턴으로도 많이 일을 하시고요. 무급 인턴은 사실 플로럴 인더스트리가 아니더라도 이 캐나다에서 굉장히 흔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디자인을 한 경력을 1년 이상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디자인 경력 1년을 쌓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진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인턴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디자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컨디셔닝은 꽃을 다듬는 거를 말해요. 꽃을 다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스튜디오 그리고 샵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 관리하는 일들 제너럴 레이버까지 겸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주니어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들, 작은 일들을 줘요. 작은 어레인지먼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부토니 이렇게 작은 것들, 상대적으로 쉽고 간단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 수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시니어가 되시는 거고 또 시니어가 되면은 더 좀 크고 화려한 피스들, 중요한 피스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 디자이너까지 되면 꽃을 사는 거, 바잉하는 거, 그리고 꽃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니어 디자이너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매니징하고 동시에 제일 중요한 그런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디자인의 방향 같은 거를 같이 연구하는 디자이너는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게 됩니다. 가지로 처음에는 컨디셔닝만 주구장창 시킬 수도 있어요. 몇천 송이씩 다듬다 보면 손이 다 갈라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구부러져서 밤에 펴지지가 않고 밤에도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9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꽃을 다듬는 것도 꽃을 다듬다 보면 득도의 순간이 와요. 그래서 꽃을 잡아서 장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장미가 가장 프로세스가 긴 그런 컨디셔닝을 해야 되는 꽃이니까요. 그래서 장미를 잡아서 꽃과 잎을 정확한 위치에서 다듬고 필요 없는 꽃잎을 떼고 약품에 담은 다음에 꽃병에 넣기까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컨디셔닝만 하면서 그 경지에 오르면 그 다음 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반복된 일을 오랫동안 한다는 것이 그 작은 일의 경지에 오르게 만들고 그 경지에 오르는 것이 큰 자신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것도 잘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니어 디자이너가 되면서 작은 어레인지먼트를 많이 만들면서 작은 어레인지먼트에 자신감이 생기고 중간 사이즈 디자인, 플랜트를 이용한 디자인, 다양한 디자인을 하면서 이렇게 또 시니어 디자이너가 되고 시니어 디자이너에서 헤드 디자이너로 올라가고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 곳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일을 해보시기를 굉장히 추천해 드려요.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디자인해 보시고 다양하게 디자인해 보시고 많은 꽃을 접해보고 많은 꽃을 공부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초기 주니어 디자이너 때는 양적으로 많은 디자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